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방금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아련을 하고 방금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양산에 우리 여동순님 위원장님 보이시고 저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최서진 이사님 같네요. 저기서 접수를 하고 손영범 우리 저기 진례 영성센터 명예단장님.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좀 따뜻하고 지금 눈이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네요. 근데 저 처마 밑에서 이제 그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에 가갖고 여기 버스에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버스가 가고 날씨가 그렇게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이제 마치고 백궁소원석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많으신 분들이 총재님을 이제 아련하러 오셨습니다. 아마 내가 헤어를 보진 않았는데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총재님께서 우리 이제 아련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또 한두 마디 말씀. 안녕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총재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그 차가 롤스로이스거든요. 롤스로이스인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접촉 사고가 이렇게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주로 바친 이야기를 차에 뒤에서 이제 총재님 타고 계시는 차를 바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는 한번 그렇게 이제 바치면은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예를 이제 드셨는데 한 번은 뭐 불광동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바쳤는데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한테 뭐 일체 단 10원도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뭐 2천만 원 내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운 점을 잘 아시니까 그냥 보내셨다 그러고 뭐 그런 예를 하나 더 드셨는데 또 한 번은 페인트 뭐 칠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직업이 이제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소원석이 어디 있습니까? 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예, 쭉 계속 가시면 돼. 근데 그분이 이제 페인트 그것을 어떤 뭐 거래처에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그 시속 한 150km로 이제 달리다가 총재님 차를 받았다 그래요. 받았는데 이제 또 총재님은 또 앞에 있는 차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 차 수리비가 한 1억 정도 나왔답니다.
1억 정도 나왔고, 또 총재님 차가, 롤스로이스 차가 이제 밀려가지고 또 앞에 있는 차를 받았으니까 삼중 추돌이 났거든요. 그런데 일체 이제 그분한테도 단돈 10원 한 장 이렇게 받지 않고 뭐 조용하게 돌려보냈고, 총재님께서 앞에 있는 차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체 보상을 다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분이 얼마나 이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진짜, 힘들게 사시는데, 1억 보상 주고 나고 나면은 상당히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을,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번 총재님께서 이제 대선 출마하셨을 때에 많은 그 선거 운동을 해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백공소원성예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백궁소원석 가는 길은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도 되고, 좌측으로 가도 되고, 그래요. 오늘은 뭐 보통 우측으로 가니까. 차는 어디 있어요? 차가 이리로 올라가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궁소원석 보고,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손님들이 같은 이제 일행들이 이제 소윤석에서 뭐 좀 다 걸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 뵙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양산. 예. 소윤석에 처음 오십니까? 네, 오늘 처음. 예. 처음. 반갑습니다. 예.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있어요. 처음이시구나. 촬영하시는 거. 예. 이제 유튜브. 영상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하늘궁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하늘궁이 이제 변화하는 그 모습을 기록에다가 남기려고 해요. 예. 지금, 제가 2016년도 12월 달에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래요. 만 6년 전이죠. 그때 하고는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그 하늘궁 조금 전에 가셨잖아요. 그 건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아. 여기 지금 그것도 지금 정축해가지고 저리 했는데 조그만 했어요. 그때 비해서는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저도 2019년도에 예. 총선 전이네. 자주 오고 1년에 한두 번씩. 예. 그 총선에 그러면 좀 선거운동 좀 해드렸겠네요. 여기는 참석 안 하고. 아니 저기 이제 양산에 그 국회의원 두 분 출마하셨잖아요. 그때 운동 좀 같이 안 하셨어요? 네. 예. 전단지 돌리고. 뭐. 예. 서강종 위원장님하고 최서영님하고 그렇게 두 분 출마하셨잖아요. 양산 가변은 서강종 위원장님하고 을에는 최서영님 그 위원장님이었는데 아주 양산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부산 김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리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차는, 버스는 저기 있잖아요. 저쪽에 있지. 예. 있고. 눈이 와서 그냥 멋지네. 멋집니다. 참. 우리 진례 백판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양산에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이병우. 이자 병자 우자. 우자, 예, 우리. 예. 저번에 같이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 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봬요. 처음 뵈요. 예, 저도 그렇네. 예. 한 1년 전인가.
저는 아까도 내 차 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 평론 듣는 것이 거의 일갑니다. 예. 그걸 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 축구 보면 해설 쫙 하잖아요. 그 해설 들으면서 축구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듯이 정치 평론 듣는 것이 하루 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봉주 씨가 이제 보는 우리 국내 현황 또 김용민 박사가 하는 그런 정치 평론 다 이제 봐요. 특히 윤창중 씨 것도 다 보고 노영희 변호사 것도 거의 다 보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흐름뿌하게 나타나는데 그거 보는 목적은 그거지. 총장님께서 언제 이제 이렇게 팍 뜨느냐 이제 이건데 멀지 않아. 정말 멀지 않다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정치 이야기 들으면은 예. 자꾸 반대급부가 생각이 예, 나요. 예, 예. 다 모든 것이 다. 이 하늘궁 본관 이 돌덩어리라 이게 이것이 안내석이 원래는 저 밑에 있었거든요. 저 밑에 있다가 저 옮겼대. 여기는 이제 원래 아시다시피 여기 돌산이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산이었거든요. 돌산인데 이게 깨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포크레인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등분돼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 정도가 돼 있었으면 딴 사람이 벌써 인수를 해버렸을 거예요. 여기 이제 무슨 뭐를 지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은 거지. 요만큼 제가 왔을 때는 요만큼 맞아. 예. 저기 팍 열려 있네. 예. 그지? 내려왔을 때. 이거 완전히 뭐 설경이 누구말 때 끝내주네요. 이야, 멋지다. 저기는 보니까 동화 속에 그린 건데 백설공주 노는. 이야. 저쪽에 백공석이 있으니까. 저 왼쪽에 지금 보이잖아요. 예. 이거. 흘러간 로맨스. 이야, 멋지다. 그래, 차가 삼중 충돌 난 것도 이제 총장님께서 배상해주고, 차 수리비는 1억 나오는 것도 총장님께서 이제 본인 부담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 대선 때 크게 이제 도우셨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가수 분과 부위원장인가? 이제 이런 분인데, 뭔가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구속 수감이 돼 있는데 이분이 총재님께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 온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도에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2000년도에 그때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15대 가만히 있어봐라. 15대
이때 같으면은 18대 국회의원이 2008년도고 17대가 2004년도고 16대가 2000년도에 있었고, 그런데 15대 때 같으면은 1996년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재님께서 어린애한테 자기 딸한테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을 이제 드렸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뭐 그런 좋은 일은 남 모르게 좋은 일을 하신 것은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선행을 베푸신 분이죠. 총재님께서 이제 아련하고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아련하시면서 이제 부자 되고 건강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참. 자, 이제 백궁 소원석이 이제 저렇게 비바람이 이제 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예쁘게 꾸며놓았네요. 꾸며놓고 난 다음에는 제가 처음 왔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오고 이제 12월 달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네요.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예. 소원을 빌으면 이루어진답니다. 예, 그렇지. 우리 진례에서 오신 조남에 내가 배까지가지는 않은데 배성관. 배성관님. 예. 뒤에 이름은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이게 뭐 저는 맛보러 올 때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와야지. 예. 먹으러 와야지. 예. 이제 뭐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예. 슬리퍼 신으시고. 슬리퍼. 예, 여기 있네. 예, 고맙습니다. 이 카페트를 깔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좋죠. 안내하신다고 큰 수고 하십니다. 유진아 이거 돌 만지고 가야지. 그래야지. 이리 와 빨리 와. 애기야 이거 만져야지. 아이고 여기 백궁 소원석. 이게 이제 우리 백궁에서 왔으니까. 그때 예. 저 밑에 집안 울산 아니고 김해, 네. 부산, 김해, 부산. 부산. 예, 부산. 그때 언젠가 한번 내. 예, 같이 가서 동영 찍어놨어요. 예. 그때 이번에 그 총선에 출마하셨다는 거 알고. 예. 내가. 이제 뭐 불로유 이게 이제 번지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있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뭐 자기가 직접 뭐 허경영 이름 쓰고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보면 눈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외도 이제 수출하고 이제 우유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예. 또 다행히 뭐 양주시 여기에 서울 우유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우유 공장이 생긴다고 그 하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우유 생산 전체적으로 커야 되니까. 그럼요. 예. 우유 회사 전체적으로 예. 해가지고 뭔가 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 지금 우유가 아. 그냥 보통 때에 봐서는 지금 잘 소비가 안 되지. 되거든요. 안 되지. 인구도 줄어들고 예. 아기가 없으니까 예. 줄어드는데 그렇게 할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우유 회사 전체 일이 모여서 아마 어떤 그런 거 할. 예.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 사진 붙여가지고 우리 회사 자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쫙 예. 왕창 저장해놨다가 예. 해외 수출 예. 국내도 팔고 한번 얼굴 녹여 드릴까? 해외 수출 예. 우리 회사에서 예. 연도별로 예. 국내 사진 붙여서 예. 해외 수출 길이 열리면 전 세계 그럼요. 플레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허경영 허경영. 플레이 드실 때요. 예. 플레이 드실 때 허경영 시민님의 마음과 영혼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우리 여러분들 드실 때 시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허경영. 허경영. 우리 청년국장님 몇 달 안 봤다 오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잘못됐는가? 제가 고민할 때도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 좀 드리고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정하성님은 기억이 나는데 아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름이. 왜 갑자기 머리에서 제 이름 아니. 지워버렸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 우리 청년국장님이십니다. 참. 보기 드문 효자십니다. 아이고,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명패 또 축복 다 해드리시고 또 진짜 극진히 이제 아버님을 섬기시는 요즘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효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31일 날 오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 그 여기 개소식에. 예, 그때 예. 가야지. 예. 나도 그날 갈 거야. 예. 아이고. 행복해요. 두 분이서 손 좀 잡아봐. 손. 뒤에 손 잡고 있다니까.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란다. 아이고 사랑해. 내가 보니까 사랑해. 우리 다 나왔나? 얼마나 좋아 미소가. 주름 예뻐. 정자는 정자다. 아니 그래도 여기 이쁘네. 여기 뒤에가 뒤에 닿더니 밑에 닿더네. 정자 이러면 안 돼. 난 남자야. 아이고. 저도 이제 여기 백궁 소원석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한번 빌어봅니다. 난 저번에 사진 샀는데 왜 뿔도 없어요? 아니 뭐를 갖다 찍어놨는지 못 찾는.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찍어드릴게. 됐습니다. 아니 동영 촬영 예. 이 소원하면 이제 소원도 적고. 이름은 맞지? 아이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갑시다. 이거 사무장님하고 통화는 한번 합니까? 예, 이제 오늘도 저 통화. 백군 맹패 아. 스티커 사실 분 저 따라오세요. 이거 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아이고. 목이 네 저기 뭐라 집에 거기 와갖고 올라 그래 아니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 말입니까? 시험을 시어머니께서. 있는가 봐요 또. 예? 머리 뒤졌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카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식사도 되네. 식사도, 청국장, 김치찌개, 주어탕, 된장찌개도 있고,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네요.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우리, 아이고 부지런하셔. 아, 또 새벽에 일어나가 너무 부지런하셔. 아니, 잡숴주세요. 나도 잠이 없지만 아, 예. 아, 잠이 없으면 뭐 볼 게 있나 그런 게나 보지. 이건 장기품. 아이고. 나는 그 팀이 양산센터장님 보고 센터장님 보고 아유, 여기는 얼어서 가기가 힘들다. 미끄러질까 싶었어. 아이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네. 응. 아이고. 여기 야외 이제 여기 TV가 굉장히 큰 게 저리 있습니다. 의자를 놔두고 아이고 눈이 노래가 생각나네. 새하얀 눈길 위에 뭐 새하얀 눈길 위에 남겨지는 발자국들. 정말 새하얀 눈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네. 사랑이 깊으면 아이고 눈이 푹푹. 아이고 야. 하늘궁 백군 소원서 휴게실. 아이고. 완공이 언제쯤 될까? 좀 궁금합니다. 몇 년도에 될지 모르겠네요. 곧 시작하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저기 이제 하늘궁이 완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착공을 할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될지 글쎄요. 여튼간에 뭐 하늘궁이 본관이 지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은 항상 이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합해져서 결국 선을 이룬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야곱의 그 막내 아들, 그 누구야?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신 분이 있죠.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형들의 이제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워낙 이제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또, 보디발디? 그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결국 그러나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에집트가 총리가 된다 이 말이죠. 총리가 돼 거기서 이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에집트의 총리가 된다 이제 되듯이 총재님께서도 지금 뭐 온갖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계시지만은 결국 가서는 이제 21대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황제가 이제 되시죠.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가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슨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종교는 이미 이제 기독교, 불교, 유교는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끄트머리에서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완전 이제 초종교 신인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종교는 이 지구상에서 타누스님 말씀대로 쓰레기통으로 이제 이미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시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일 잘해 주시는 분이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세요. 572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이분은 강의 1시간을 하게 되면은 인가드 위트리스트 그리고 이제 돈황 세계 황제 이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주인, 돈의 주인 그러니까 이분 이제 세계 황제가 바로 내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네 그렇게 댓글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보고 있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국내 정치 현황,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평론을 거의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 한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 평론 하는 것을 2시간 듣다가 자다가 또 졸다가 일어났으면 또 듣고 꿈결 속에서 듣고 또 그러니까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듣고 또 맑은 정신에서도 듣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정치 평론을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은 결국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 정부다. 마치 장면 정부가 9개월을 갖고 최규하 대통령이 한 8개월 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거의 확실합니다. 1년이면 금년 2023년 5월이거든요. 그 전이나 그 후나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청담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건물에 전혀 간 적이 없다. 오늘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건물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한 40분 정도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왔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발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발이라고 하는데 별명을 가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한 30여 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기 온 것을 자기가 보고
그 이야기를 그 한 내용이 있어요. 한 40분간 쭉 이래 했는데 뭐 들은 사람은 들었고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었고 그렇죠. 조금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술집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해요. 강서구청역하고 학동역하고 그 서울 지하철 7호선 그 타면은 그 노선이 그렇는데 강서구청역 옆에서 이래 보면 논현동 주민센터 바로 그 뒤쪽이에요. 그리고 큰 대로변 옆인데 보면은 앞에 이제 카페가 루마 카페인가 푸마 카페인가 뭐 루마 카페인가 거기 있고 그 뒤쪽으로는 진미 평양 냉면 집이 이제 있고 그래요. 바로 그 옆 건물인데 이미키라고 하는 그 가수가 80년대에 뭐 아주 뭐 노래를 이렇게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 80년대 가수인데 그분 소유의 이제 그 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첼리스트가 말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주 이제 그 도로가 좁고 차가 한 대 들어가고 디귿자형으로 돼 있더라고. 차가 한 대 이제 그 양쪽으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차가 아니고 일방 도로지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고 조금 내리막길이고 완전 99.99%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진실은 어디 가나 다 드러나니까. 거기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어제 그 우리 저 서강종 위원장님께서 관리하는 그 방에 내가 거기서 여러 번 올려놨는데 그것이 왜냐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가 그것이 거짓말이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 그래 되면은 밑에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냥 그대로 내려앉는다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잖아. 안 그래요?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 해가지고 하야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동 그 게이트는 가짜다. 가짜 뉴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치가 그대로 이제 드러났으니까.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세창 그 자유총연맹 회장이 말이 아까 그 이집트 총리가 요셉 같네요. 요셉. 야곱의 막내 아들 이름이 요셉이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내려앉는다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수갑을 채울 때는 양쪽 손에 다 채워버려요. 오른손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왼손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 왼손을 묶어버리면은 이제 손을 못 움직인다고. 수갑을 채우듯이 두 개로 이제 수갑을 채운다고 볼 수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하나는 청담 게이트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2016년도에 이제 그 최순실 이제 태블릿 그것이 이제 그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에 완전 조작했다는 거 완전히 그 삭제해가지고 삭제를 한 것이 다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소유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것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데 아마 1월 달에 이제 다음 주 1월 달에는 안민석 의원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잘 알아요. 그분이 오선 의원인가 그래요. 그분이 안민석 의원이 4선인가 5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라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은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아주 절친이고 손혜원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안민석 현직 의원 그리고 그 안진걸 그 민생연구소장 그리고 그 김용민 그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거는 언론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게 되고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리 가야 돼. 그래서 한동훈이는 뭐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제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그 이번 정권은 뭐 그냥 그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정강훈 목사가 지금 현재 안정권처럼 이렇게 토사구팽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변희재님하고 힘을 합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은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제 동원력이 있다고 사람들 뭐 윤석열 정부 타도하고 그 김건희 구속하라는 그런 그 운동을 많이 하죠. 거기서 맞불 집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맞불 집회를 이끄는 그런 주체 세력이 정강훈 목사인데 이분이 돌아서게 되면은 또 문제가 틀려요. 여하튼 복잡 미묘하게 돌아갑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불로유로 해가지고 잔잔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이제 불로유를 이렇게 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저기 어떤 분을 보니까 체중이 한 4kg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얼굴도 예뻐지시고 그래서 내가 그 뭐가 아이고 미스 코리아 되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예뻐졌었고 몸매도 날씬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요 손에 자꾸 이제 반창고를 불었는데 불로유 내가 한 지가 한 달 된 게 있으니까 한 달 좀 넘었네요. 그거 조금 있다가 이제 개봉해가지고 손에 좀 발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 김해 정병국 고모님께서 개인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불로유를 한번 발라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현실 정치하고는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누가 되든지 뭐 옛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어제 보니까 KTV에서 김상희 씨가 옛날 그 가수죠. 경상도 상에도 불렀고 코스모스도 부른 그런. 예, 내려갈게요. 우리 유관단장님께서 떡국 끓인다고 내려가라. 그 김상희 씨가 그 사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찾으러 100만 원 찾으러 갔잖아요. 그건 안 써봤자. 김상희 씨가 이제 그 사회를 보면서 KTV에서 우리나라 이제 옛날 가수님들 불러가지고 뭐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 30-40분간 하던데 거기 보니까 옛날 가수 그 명국한 씨도 나오고 그 윤일로라고 있어요. 일로. 그러니까 이제 총재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이 그 항구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한 번씩 들어줬거든요. 강의하시면서. 그래서 그 가수 이름이 윤일로예요. 윤일로. 그러니까 둘이서 걸어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이 노래 말이에요. 그 일로가 이름이 일로고 그러니까 오직 한 길로 가라 이제 가수의 길 오직 한 길로 이제 가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래서 이름을 일로로 지었다 그러는데 그 윤일로 씨도 있고 명국한 씨라고 있어요. 원래 95인데 그 뭐 방랑시인
전두환 대통령의 18번 있죠. 떠나가는 김삿갓 이 부른 사람 말이에요. 아, 참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수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명국한 씨는 16살 때 가수가 됐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막 노래 막 부르고 싶어서 나는 꿈이 가수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 윤일로 씨도 그렇고 명국한 씨도 그렇고. 그래 어떻게 가수가 됐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던데 이제 그 말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주 16, 15 요때부터 사춘기죠. 그때부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의 그 꿈을 내가 좀 이루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그 고현범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개발하는 그 삶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죽어서는 천당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고. 거기에 대한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모신 곳이 뭐 천국이다 그런 것도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급적이면 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대, 지강,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래야만이 죽어서 좋은 데를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평생을 간 거예요. 뭐 한평생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기독교에 이제 뭔가 중대한 뭔가 잘못됐던 것도 알게 되고 결국 이제 기독교를 초국하고 또 불교도 어느 정도 뭐 대충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강정산 이게 가서 이제 훔치 태월천 사원군 훔리 지하들이 훔리합니 사파 그 주문도 뭐 어마무시하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결국 가서는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막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강정산 이 모든 것을 다 그 뚫었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정말 그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신인님의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듣고서 이 공전멸병 우성제야 천어걸레 여기에 모든 그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철대오를 했다고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일단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그 23일 날 무료 급식소에 가셔가지고 총재님께서도 그 인터뷰 하시면서 그랬다고 이 한 500명한테 이제 이렇게 고급 도시락하고 그 생수하고 밀감하고 건빵하고 또 어제는 이제 그 핫팩하고 내복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내복은 한 100명한테만 주고 근데 도시락은 매일 500명한테 주는데 거기다가 더 못 줘서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총재님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다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총재님께서 지지율이 5%가 넘어가니까 그게 5% 넘으면은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다고요. TV 토론에 나갔으면은 반드시 당선됐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위에서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반전을 통해서 이제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국내 정치 현황에 내가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저기 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뭐 해도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마음 놓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독자 수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한 1000명 넘어서면은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지금 860명에서 딱 굳어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말을 막 할 수가 있고, 또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십니다. 내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분들은 일당 한 10만, 일당 1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다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23년은 완전히 이제 묵은 것은 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해가 되지 않을까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생도 이제 끝이 나고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확 알려지는 그 사건, 그것이 우쿠시마 문제가 해결이 아닐까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떡국을 자시고 있네.